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그 주어진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 문자를 잘 정돈해서 하나의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책에는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 문자를 소거시켜서 고개 선형 미분방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을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을 고개 선형 미분방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더 좋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조방정식을 풀게 되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선형 미분방정식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 보조방정식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3차나 4차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면 아주 특별하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그 해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 문자를 소거시켜서 하나의 n개 또는 고개 선형 미분방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립선형 미분방을 공부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보조방정식, 고차방정식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를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연립선형 미분방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은 보조방정식이 n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제한 나머지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를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연립방정식으로 바꿀 때 규모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했을 때는 그냥 y, g 문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개수 행렬이 2x2 매트릭스가 됐었습니다만 만약에 n개 선형 미분방을 다루게 되면은 개수 행렬이 n×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n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규모가 아주 큰 행렬 형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n차 정사각 행렬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은 n개 선형 미분방을 직접 푸는 것보다는 연립선형 미분방으로 바꿔서 푸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특히 행렬 이론은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n개 선형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수가 a0, y의 n개 도함수, a1에 y의 n-1개 도함수, 그리고 an-1이고 y' 플러스 an y 이퀄 0. 자, 이제 y와 y' 즉 도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는 전부 다 상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선형 미분방이 맞습니다.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이고 우변 0이에요. 그리고 개수가 모두 다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상수 개수를 갖는 제 n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은 보조방정식이 n차 방정식인데 당연히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식을 형식으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n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a0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를 넘기고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y의 n개 도함수 넘어가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a0분의 a1 y의 n-1개 도함수 a0분의 an-1 y' 마이너스 a0분의 an 그리고 y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넘어갔고요. y부터 이제 쓴 거예요. y n-1개 도함수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y의 n개 도함수 이와 같은 꼴이 되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다음같이 문자를 하나씩 첨자를 붙여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y1으로 보고 y'은 y2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y가 y1이었는데 y'이니까 즉 y2는 y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2'은 y3로 놓은 건데요. y2'이니까 그러면은 y2'이
자, 이제 얘를 양변을 한 번씩 더 미분하면 y2 프라임은 y2 프라임이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 형태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보다시피 규칙이 있잖아요. 한 번 미분할 때 첨자를 2를 쓰고 두 번 미분할 때 첨자를 3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n-1번 미분하면은 첨자를 n을 쓰면 되죠.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yn에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한 번씩 더 미분해 봐요. 그럼 yn 프라임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거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yn계도 함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n계도 함수는 방금 전에 썼던 이 모양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문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음같이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y1 프라임은 y2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y1 프라임은 y2예요. y2 프라임은 y3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 yn 여기 있네요.yn은 yn-1번 미분한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여기서 규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이 식은 첨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3은 2에 프라임을 붙인 거고 2는 1에 프라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은 이 기호 표기를 하나하나 다 앞에 있는 기호를 써서 바꿔서 표시한다면 yn-1 프라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yn은 yn-1 프라임이 같이 됩니다. 이 기호 표기를 규칙을 잘 보세요. y2는 바로 앞에 있는 숫자에 첨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프라임. y3는 y2 프라임이죠. 그러니까yn은 yn-1 프라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주어진 식을 이걸 앞뒤를 바꿔서 썼어야 되죠. 왼쪽은 전부 다 프라임을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yn-1 프라임은 yn입니다. 자, 왼쪽은 전부 다 일계도함수고 오른쪽은 이제 도함수가 들어있지 않은 형태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yn의 프라임이 있죠.yn의 프라임은 보다시피 yn계도함수인데 yn계도함수가 이거잖아요. 자, 이제 얘를 쓰는데요. 얘부터 번호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붙여나가겠습니다. y는 y1과 같다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a0 an y1이 됩니다. 마이너스 a0분의 an-1 그리고 y''은 y1 여기 보다시피 y2를 쓸 수 있잖아요. y2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그걸 맨 뒤에다 쓰겠습니다. a0분의 a1 그리고 y의 n-1계 도함수는 y의 n-1계 도함수는 y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y1 프라임, y2 프라임, 그리고 yn 프라임이 같이 됐죠.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은 y1부터 yn이 다 들어있는 꼴이에요. y1, y2, y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y1 프라임을 만드는데요. 여기는 y2로 되어 있습니다. y2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입니다. 그러면 행렬 계산하면 y2가 돼요. y2 프라임은 y3예요. y3니까 y3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하면 y3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서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 있는 식들은 y1, y2, yn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제1열에 여기 n 매트릭스예요. 자, n행 1열, n행 2열, n행 3열, n행 n열의 원소들은 다 얘네들입니다. 그냥 다른 색깔로 강조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건 다 0 아니면 1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1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나머지 다 하얀색 분표는 여기가 전부 다 0이고 여기만 1로 되어 있는데 얘만 맨 마지막 행만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a0분의 an-1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n행 n번째 원소는 A0분의 A1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만 1이 있고요. 여기만 1이 있어요. 여기만 1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록 n차 정사각형이라서 규모가 되게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만은 0이 많이 들어있는 행렬은 다루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n개의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n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모양을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y라 표시한다면 얘는 y'을 뜻하고 여기가 계수행렬 a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y' 이퀄 a y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꼴은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y는 k2의 람다 t승꼴의 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꼴이므로 이런 모양이므로 이것 해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해를 갖고 있고 람다가 고유값이고 k가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입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0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유방정식 이 계수행렬이 A가 났을 때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 이퀄 제로 이거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람다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A 마이너스 람다 I 그리고 K 이퀄 0을 이용해서 고유 벡터 K를 구하기만 하면 이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선형 미방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잘 안 풀렸던 문제를 연립선형 미방으로 바꾸니까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립선형 미방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행렬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해가 구해졌다고 봤을 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독립변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 해가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보조방정식을 풀면은 얘가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이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만약에 알기 쉽게 이 보조방정식 즉 고유방정식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경우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 고유방정식의 이 보조방정식이 만약에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갖는 경우 각각 배웠었죠. 그때도 t가 무한대로 갈 때 해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n차 방정식이라면 이게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면 근이 서로 다른 n개의 근이 나온다면 람다1, 람다2, 점점점 람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 근들의 극한을 취했을 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람다 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극한 취하면 0으로 가죠. 만약에 람다 양이라면은 극한 취했을 때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조방정식을 풀었을 때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때 이 n개의 근이 이 실근이 만약에 모두 음수가 나온다면 수렴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허근을 갖게 된다면은 허근을 갖게 될 경우는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잖아요. 그러면 n개의 근이 이 실수부가 전부 다 음수가 나와야 역시 수렴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음수가 하나가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산하게 되죠. 그들의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풀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한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루드와 허위즈라는 수학자 두 사람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람다의 행렬식 이퀄 제로, 즉 이 보조 방정식, 즉 결과적으로 이거는 람다 들어있는 방정식이니까 고유 방정식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이 람다에 관한 n차 고유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놓고 이퀄 제로로 놓고 풀려고 하는데요. 근이 최대 n개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근의 실수 부분이 음수가 되어야만이 이게 해가 수렴할 거거든요. 모든 근의 실수 부분, 즉 람다가 음수가 나와줘야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게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다음 행렬식들 중에서 이게 n차 방정식이라면 처음 n개,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처음 2개, 3차 방정식이면 처음 3개 이런 뜻이에요. 처음 n개의 값이 모두 플러스가 나오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보면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 여기다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n차식 앞에 개수가 A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차수 n-1차 앞에 개수가 A1이에요. 자, 요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루드 허위즈 정리를 보면은 다음 n개의 행렬식 값이 양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A0가 아니라 A1부터예요. 요거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A1이 양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요 행렬식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A0, A1, A2, A3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모양으로 쭉 다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n차라면 이런 모양이 n개가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람다가 전부 다 음의 실수를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극한을 취했을 때 수렴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양수가 나오지 않고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해는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고유 방정식을 일일이 다 풀지 않더라도 이 행렬식의 부호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수학자가 찾아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과를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n차 방정식보다 더 큰 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am은 다 0이라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이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고개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상수계수를 갖는 그런 일개 연립선형 미방이라면 고익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고개 미분 방정식 고개도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고익과 고유벡터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얘를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를 직접 대입해서 하나하나 정돈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 d 대신에 람다를 놓고 행렬식을 0이라 놓고 풀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 람다에 관한 이제 얘는 풀어보면 5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5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루드 허위즈 정리를 이용하여서 안정성, 즉 t가 무한대로 할 때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연립선형 미방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연립선형 미방을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여기는 1, 1, 4,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2예요. 전체적인 모양을 이제 y로 표시를 할게요. y로. 자, 그래서 여기가 얘가 해 y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계수행렬 a가 되고 여기를 b라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행렬 함수의 도함수니까 그냥 y'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y' 이퀄 ay 플러스 b의 꼴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b가 0인 이 동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 yc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yc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우리가 여함수를 먼저 구하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꼴의 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y는 이퀄 이제 k2의 람다 t승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k는 2x1 매트릭스예요. 얘가 2x2라면 얘는 2x1이에요. 얘가 3x3라면 얘는 3x1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가정했어요. 해를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원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y'을 계산하도록 하죠. 자, y'을 구합니다. 얘를 미분하죠. 람다 내려오고 k2의 람다 t승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 k 2의 람다 t승 이퀄 a
y 대신에 k 2의 람다 t승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줄로 다 넘겨요. 2의 람다 t승 묶어내고 a 마이너스 람다 i k 이퀄 영행열이 나와야 돼요. 얘는 0이 아니니까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변역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k가 0이면 y가 0이에요. y가 0이면 y 프라임 대 0 당연히 해는 돼요. 근데 그런 뻔한 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y가 0이면 너무나 당연한 해죠. 트리비얼 솔루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명한 해, 분명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k는 절대로 영행열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우변역이 되는 동차 연립방정식에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람다에 관한 이 보조방정식이라 불려지는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자, 얘를 이제 풀어보는데요. a의 모양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행렬의 모양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 대각 성분에서 람다를 빼는 거잖아요. 1, 4 이퀄 제로예요. 책에는 우리 저자분들이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풀이가 잘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를 우리 책에서는 y를 a2의 람다 t승이라 보자. 그리고 이제 g를 b2의 람다 t승이라 보자 라고 해서 막 대입하고 풀잖아요. 이 모양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게 고유값 고유 벡터 원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제수학 책이라든가 또 다른 미분방정식 교과 과정에 있는 많은 대학 교재에 바로 이렇게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서관에서 다른 연립선형 미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책을 참고할 때 이 설명이 서로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고유값 고유 벡터를 갖고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연립선형 미분방정식 책에는 다 고유값 고유 벡터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서 저자분들이 설명한 것처럼 해를 그렇게 가정하고 대입해서 풀어서 설명한 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거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자, 이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로 곱하니까 람다 마이너스 1, 여기는 람다 플러스 2라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2람다에서 람다 빼니까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다면 보조 방정식. 그러나 이제 고유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니까 고유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 방정식이 구해졌고요. 이 고유 방정식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이 식에다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돼요.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람다, 이거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람다 플러스 3하고 람다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람다가 2가 되거나 또는 3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또는 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람다 2가 됐을 때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람다가 2일 때를 보겠습니다. 람다가 2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a-람다 i라는 행렬이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그리고 4,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가 a-람다 i라는 행렬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 k라는 행렬의 구성 성분을 찾아야 돼요. k라는 행렬의 구성 성분을 편의상 k1, k2라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앞서 얘기했었죠. 얘는 2x1 매트릭스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걸 푸는 거죠. 행렬 푸는데 이거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에요. 행렬 풀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은 서로 비례하니까 같은 방정식이 됐어요. 마이너스 k1 더하기 k2는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넘기면 k2하고 k1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k라는 이 고유 벡터, 이 k는 람다가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였는데요. k1, k2였잖아요. k1, k2.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 k1하고 k2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1, k2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따로 C1 안 썼죠. 예, 그냥 C1이라 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K1, K2니까 여기가 그냥 K1, K2라 놓읍시다. 여기가 K1, K2는 여기도 K1이 되죠. 이렇게 돼요. K1 묶어내면 11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는 고유백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는 당연히 K1은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K가 하나 결정됐고요. 람다 또 있잖아요. 이번에 람다가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3일 때도 역시 계산합니다. 똑같이 계산하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는데요. 람다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플러스 3, 4하고 1이군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이제 여기도 그냥 똑같이 K1, K2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풀어보니까 이 두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4K1 더하기 K2는 이퀄 제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K1은 마이너스 4분의 1 K2라 써도 되고요. 또는 K2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써서 표현해도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자, 그러면 K가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되는 고유 벡터 여기가 K1, K2였었는데요. 자, 확인해 본 결과 K1이 하나 결정됐다고 가정한다면 K2는 마이너스 4배 K1이에요. 마이너스 4배 K1. 여기서도 K1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4예요. 물론 여기서도 K1은 0이 아니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K1, K2하고 이 K1, K2가 다를 텐데요 한다면 이걸 다른 기호로 써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1 프라임, K2 프라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시해도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3일 때 대한 고유 벡터는 요거의 K1이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비례하는 모든 벡터들은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해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해를 예측하고 풀었었습니다. 여기 아까 썼던 것처럼 y는 이퀄 우리가 k 2의 람다 t승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가 확인해 보니까 람다가 2일 때 해가 있었잖아요. 람다 2일 때 해를 편해서 y1, 람다 마이너스 3일 때 해를 편해서 y2로 놓는다면 y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선형 미방도 마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변형이 되는 선형 미분방정식에 해가 독립이 된 해가 두 개가 있다면 그들의 1차 결합도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립선형 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선형 미방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C1Y1 더하기 C2Y2 자, 이렇게 각각이 즉 람다가 2일 때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해를 각각 Y1, Y2로 한다면 그들의 1차 결합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Y1은 람다 2일 때요. 람다 2일 때 이제 해 모양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람다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이미 다 구했잖아요. 고유 벡터는 11. 자, 여기는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썼는데 앞에다 어차피 C1을 곱할 거니까 가장 간단한 벡터 1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 그리고 여기다 2에 람다 1이 2였었습니다. 람다 2였으니까 2t 그리고 플러스 여기 C2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벡터의 상수면인데 다시 앞에다 C2를 곱해놨으니까 이것만 쓸 거예요. 가장 간단한 벡터 1 마이너스 4 그리고 2에 여기는 고유 벡터가 고유값 마이너스 3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니까 2에 마이너스 3t승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해의 모양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써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 y가 y0로 되어 있거든요. y0. 그래서 y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이 있죠. C1 2의 2t승
그리고 플러스 C2, C2E의 마이너스 3t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는 밑에 있는 거예요. C1, C1E의 2t승, 그리고 마이너스 4배 C2, 2의 마이너스 3t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여기에서 K1을 1로 넣었을 때 K2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런데 K1'을 마이너스 1로 넣으면 K2'은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보면 플러스 4가 돼요. 어차피 200타의 B라는 건 다 해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가 약간 달라질 뿐이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나는 K2를 이렇게 놓고 싶지 않다. K1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1 K2라 써야지. 그렇게 쓰면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개수에 붙겠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된 식.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행렬로 이렇게 풀어서 써보는 것보다는 얘가 고유값이구나, 얘가 고유벡터네, 얘가 고유값이고 얘가 고유벡터네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표현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를 구한 거예요. 동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를 구했으니까 비동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도 마저 구해야 되죠. 지금 y' 이퀄 ay 플러스 b에서 얘를 0이라 놓고픈 이쪽의 해를 먼저 구했으니까 이 특수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y' 이퀄 ay 플러스 b의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yp를 구할 생각입니다. 자, 오른쪽의 모양이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p를 놓을 때도 그냥 상수라 놓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에서 알파, 베타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자, yp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행렬함수의 도함수, 이게 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0, 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0, 0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 A는 1, 1, 4,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해를 알파, 베타로 놓은 거잖아요. 알파, 베타. 그리고 오른쪽에 B는 마이너스 4, 2예요. 이걸 동시에 만족한 알파, 베타를 찾고자 합니다. 자, 이제 행렬 풀어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행렬과 행렬의 합을 계산한 거예요. 행렬 계산하면 4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돼서 결국은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것끼리, 두 번째 것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러니까 이퀄 4라 쓰겠습니다. 여기도 4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 이퀄 0이니까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2로 다 약분해버리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퀄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변변 더하면은 3알파 이퀄 3이 되는군요. 그래서 알파 1이군요. 알파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베타가 3입니다. 자, 이제 알파 베타가 아무 모순 없이 구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측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p를 구해본 결과 알파 1이고 베타가 3이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동차 미방을 만족하는 하나의 특수였던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변을 0이라 놓고픈 제차, 동차, 제차 같은 말이에요. 동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였고요. 그 다음에 특수해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예제 13번의 일반해를 구해본 결과 일반해는 y는 이퀄 바로 yc 더하기 yp가 되는 거예요. yc는 방금 전에 구했던 11, 2의 2t승 플러스 c2의 1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3t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yp는 1, 3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해가 구해졌는데요. 이 문제는 초이값 조건이 있습니다.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y0, g0가 각각 2하고 9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yg를 y로 놨었으니까 이 말은 곧 y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 9라는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최종 결과가 2하고 9로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C1, C2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상수 C1과 C2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t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2형성 1, 2형성 1이 되니까 C1, 이 사실로부터 y0 이퀄 2, 9라는 것을 풀면은 좌변은 C1, 1, 1이고요. 그 다음에 C2, 1, 마이너스 4였었죠. 1, 마이너스 4. 2형성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3이에요. 1, 3. 이것이 좌변을 계산한 것이고 그것이 우변 2, 9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퀄 2, 9가 돼야 돼요. 자, 얘를 풀어봅니다. 자, 이제 얘를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C1, 1, 1, C2, 1,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2에서 1 빼니까 1, 9에서 3 빼니까 6이에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고 암산으로도 되죠. 그러니까 C1 더하기 C2 이퀄 1이고 C1 마이너스 4 C2 이퀄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아래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C1 지워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5 C2 이퀄 1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C2가 마이너스 1입니다. C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넘어가니까 플러스 1, C1은 2가 됐습니다. C1은 2가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4로 되면 C1, 이게 C2가 달라지지 않나요? 예, 달라지는데요. 이게 달라져서 얼핏 보면 답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서 C2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놓고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4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를 놓고 풀었으면 그때는 C2가 1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값이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놓을 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이런 초이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아본 결과 이제 C1은 2였어요. 2니까 2배를 하겠습니다. 아예 2배를 할게요. 2의 2t승 그리고 C2는 마이너스니까 안에다가 아예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안에다가 아예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4예요. 2에 그리고 마이너스 3t승 플러스 1, 3입니다. 자, 이렇게 행렬로 표시를 해도 좋고요. 또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써놔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y거든요. 2배 2의 2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t승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 gt예요. 그래서 2배 2의 2t승 플러스 4배 2의 마이너스 3t승 플러스 3입니다. 연립선형 미방을 푸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보다시피 풀이가 길어요. 고위값, 고위백 다 구하고 더군다나 초이값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수의 C1과 C2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연립선형 미방을 푼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문자 2개인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랑 훨씬 더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지만 풀이가 더 길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 낼 때 이렇게 기껏해 요 정도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것은 이 예제 13번의 문제는 이 고유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이게 풀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중문을 가질 때 해의 모양, 허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그 정도까지만 예문이 나와 있고요. 혹시 또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걸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경제 수학에 해당되는 그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교재도 거의 비슷해요. 다른 경제 수학에서 다뤄지는 이 미분방정식도 다 요 정도 수준에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미분방정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13번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1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경로가 안정적인가 또는 불안정적인가를 루드 허위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판정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것을 예제 14번의 문제는
자, 요 식은 보다시피 상수계수로 갖는 이게 동차 선형 미방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때 고유방정식을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루드-허위즈 이 공식에서 나와 있는 이 식은 바로 고유방정식을 나타내거든요. 람다에 관한 고유방정식입니다. 이 람다에 관한 고유방정식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안정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람다 음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직접 이거를 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유방정식을 바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유방정식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y는 이퀄 얘는 그냥 상수계수를 갖는 형태니까 a2에 람다 t승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람다에 관한 식으로 다음 같은 형태를 얻게 됩니다. 이 람다이죠. 계산 과정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결과만 쓰면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람다가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 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루드-허위즈 방정식을 다룰 때, 자, 여기 보세요. A0가 여기고 A1이 여기에요. 여기가 A0 역할하는 거고요. 여기가 A1 역할하는 거고, 얘가 A2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1부터 따진다 그랬었잖아요. A1이 양수인가? 3양수죠. 그 다음에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A0, 2, 그리고 A1은 3, A2는 여기가 2예요. A3는 없죠. A3 없으면 바로 여기를 0이라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걸 빼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6이잖아요. 6은 양수죠.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루드-허위즈의 조건을 다 찾아보니까 두 개의 행렬식의 값이 이 두 개의 행렬식, 처음 두 개의 행렬식, 2차 방정식은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모두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직접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지 않더라도 람다가 둘 다 음수가 나왔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은 근해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4ac 4, 4, 16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주어진 식은 이건 허근을 갖잖아요. 4분의 여기 계산하면은 루트 7i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실수부고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음수란 얘기잖아요. 알파 음수고 되고 이거 상수계수로 갖는 제2계잖아요. 그럼 해의 모양은 y는 이퀄 c1의 2에 자, 이제 알파 베타니까 2의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베타가 4분의 루트 7이에요. 루트 7x 플러스 c2에 2의 마이너스 여기 x가 빠졌군요. 4분의 3x 이미 앞에서 해의 모양이 허근을 가질 때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아니라 t로 돼 있어야 되겠군요. 독립변수를 t로 놨었으니까요. t가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t가 무한 들어가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진동하지만 이 앞에가 0으로 가니까 스퀴즈 정리로부터 얘 0, 얘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루드-허위즈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하겠구나.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t가 무한 들어갈 때 안정적이구나.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드-허위즈 정리를 이용해요. 조금 전에 풀었던 이 예문 있죠? 얘가 발산한 것을 보이세요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다시피 고유값이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t가 무한 들어가면 이건 0으로 가지만 얘는 발산하잖아요.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런데 루드-허위즈 정리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람다 마이너스 2 이거 고유방정식이 아까 풀었던 거잖아요. 이걸 풀었을 때 이게 나온 거잖아요. 마이너스 3하고 2
얘를 내림차순으로 다시 써보면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U 이퀄 제로잖아요. 자, 얘도 똑같이 앞에 계수 1이 이게 A0가 된 거고요. 여기 1이 A1이 된 거고요. 얘가 A2가 된 거예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A1은 1 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0, A1, A2, A3예요. A0 1, A1은 1, A2가 마이너스 6이고 A3는 제로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2차 방정식이니까 둘 다 얘처럼 양수가 나와야만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는 양이지만 하나는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루드 허위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발산입니다. 실제로 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죠. 마이너스 승이니까 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앞에 이게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산합니다. 위에 함수랑 아래 함수 다 같이 발산합니다. 여기다 극한 취해도 알 수 있어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16번의 문제는 자, 지금까지 다뤘던 거와는 다르게 이 고개도함수가 이 미분방정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고유가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두 번 미분한 거니까 d 제곱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이퀄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자, 두 번 미분했으니까 d 제곱 y 그리고 플러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행렬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꿔서 표시할 겁니다. xy 제로 제로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죠. 자, 이제 x가 있는 걸 묶어내면 d의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 y를 묶어내면 여기는 d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은 보면 알 수 있듯이 ax 이퀄 제로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가 자, 이제 만약에 x도 0이고 y도 0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0은 0이다는 거. 우리 그렇게 뻔한 해를 풀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는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수행렬 행렬식이 제로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바로 이 d를 람다로 바꿔놓은 것이 고유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람다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이 고유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유방정식이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람다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5차 방정식이 나오는군요. 람다의 5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 방정식입니다. 정정합니다. 2승 2승이었으니까요. 두 번 미분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4차 방정식입니다. 람다의 4승이고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람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4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람다에 관한 4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을 풀면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이퀄 제로군요. 왜냐면 전개를 해볼까요? 람다의 4승 마이너스 2 람다의 제곱 플러스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람다 플러스 1과 람다 마이너스 1의 각각의 제곱이라서 람다가 1이 중근이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1도 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해를 표시할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x를 a, 2의 람다 t승 얘는 직접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푸는데요. 람다 1이 중근이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면 대입을 해서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xt를 다 계산하면 람다 1일 때 2의 t승이고 그 계산하면 c1 그리고 중근이 나와버리니까 t를 하나 더 곱한 것 뿐이에요. 2의 마이너스 t승 이제 c3 더하기 c4t 이렇게 돼요. c4 그 다음에 yt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하면은요. 여기 c1, c2, c3, c4를 썼으니까 d1, d2t 2의 t승 d3, d4t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방정식을 풀 때요, 다 계산했을 때 고유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일반에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는 오직 4개, 최대 4개까지만 나와야 돼요. 근데 C1, C2, C3, C4, D1, D2, D3, D4 8개가 나왔잖아요. 8개.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개수들, 이 상수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1, C2, C3, C4를 D1, D2, D3, D4로 바꾸든지 아니면 반대로 D1, D2, D3, D4를 C1, C2, C3, C4로 바꾸든지 해서 나올 수 있는 총 문자, 서로 다른 구별되는 문자는 모두 최대 4개까지만 나오게끔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편한 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아무 데나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y2'을 계산해서 대입을 합시다.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y'을 계산합니다.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얘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오죠. D3 플러스 D4 T 2의 마이너스 T승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얘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2의 T승 묶어내니까 D1 더하기 D2 D2T 2의 T승이에요. 묶어낸 거고요. 여기도 2의 마이너스 T승을 묶어내면 D4 마이너스 D3 마이너스 D4T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Y2', 2'이 있거든요. 그래서 Y2'을 계산하면은 얘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앞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D4 뒤에 거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옵니다. D4 마이너스 D3 마이너스 D4T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얘를 다시 정리합니다. D1 더하기 2배 D2 D2T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또 정리합니다. 2의 마이너스 T승 묶어냅니다. 2의 마이너스 T승을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D4 플러스 D3, D3를 먼저 쓸게요. D3 마이너스 2배 D4 플러스 D4 T가 됐습니다. 이것이 Y2'이에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자들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X니까 이거예요. 자, 이제 X 플러스 Y2' 플러스 Y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하죠. 자, 요거예요. C1, C2T, 2의 T승, C3, C4T, 2의 마이너스 T승, 이것이 X였었고요. 그 다음에 Y2'하고 Y를 더하려고 해요. Y2' 더하기 Y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쓰겠습니다. 같아요. 같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한다면은 D1을 더하니까 2배 D1 그 다음에 2배 D2가 있네요. D2T니까 2배 D2T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더해야 되겠네요.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Y2'하고 Y를 더해야 되거든요. D3, 2배 D3 마이너스 2배 D4 D4니까 2배 D4 T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그럼 이걸 다시 2의 T승이 공통하니까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의 T승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승을 묶어낸 것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개수가 얘도 0이고 이 지수함수 0이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동시에 다 만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C1 더하기 C2
상수항끼리 더합시다. C1 더하기 2배 D1 더하기 2배 D2 그 다음에 T를 묶어내면은 C2 더하기 2배 D2 T 이렇게 되죠. 얘하고 얘를 또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니까 C3 2배 D3 마이너스 2배 D4 그 다음에 C4 더하기 2배 D4 T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지수함수가 0이 하니까 이 밑줄쳐놓은 부분이 동시에 다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그건 다시 이 상수항이 0이고 1차 시 앞에 개수가 0이 나오면 돼요. 또한 이것도 0이고 동시에 또 이것도 0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C1은 마이너스 2배 D1 마이너스 2배 D2 자 여기 있는 C1을 D1 D2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C2는 마이너스 2배 D2로 바꿀 수 있습니다. C2는 마이너스 2배 D2 그 다음에 여기 C3를 나머지 문자로 바꿔요. C3는 마이너스 2배 D3 플러스 2배 D4와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4는 마이너스 2배 C4는 마이너스 2배 D4와 같아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8개의 문자를 4개의 문자만으로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번거롭게는 해도 반드시 그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해는 xt를 자, yt는 그대로 씁니다. d1, d2t, 2의 t승, d3, d4t,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고요. 자, 얘를 바꿉니다. 아까 C1을 바꿔놨었죠? 마이너스 2배 D1, 마이너스 2배 D2, 그리고 C2를 바꿨었죠? 마이너스 2배 D2, 마이너스 2배 D2 T예요. 그리고 2의 T승이고, C3는 마이너스 2배 D3, 플러스 2배 D4. 여기 플러스였나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C4는 마이너스 2배 D4 그리고 T가 있었고요. C4T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예,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예문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옳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문자의 최대 개수가 아까 봤듯이 보조방정식이 기껏해야 4차 방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는 최대 4개까지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D1, D2, D3, D4 딱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개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은 아무래도 일개 연립선형 미분방정식보다는 풀이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 시험에 낼 때 이런 고개 연립선형 미방을 풀어라 이렇게 내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일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예제 13번 정도 있죠. 그 정도. 예제 13번, 요 정도 문제를 풀어보라고 학교 시험에 많이 냅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고유과 고유벡터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2차 우리가 그 앞에서 앞 시간에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위상도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죠. 자유형 미분방정식에서 우리가 위상도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22장 7절에서는 우리가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도 역시 위상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연립선형 미방에서 위상도 어떤 개념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